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이번 조사에서도 처음 20대 20%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긍정 28, 부정 65. 이거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거 어쩌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20%대 최저치를 기록, 부정 평가 60%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MBS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지금 긍정 평가가 6% 가까이 빠졌습니다. 34%였는데 20%대, 부정 평가가 무려 11%나 올랐다. 이게 좀 심각하다, 심각해.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인제 추세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추세적으로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야, 멈추질 않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조사에서도 지금 20% 찍은 걸로 보여요. 음 또 신뢰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36%, 신뢰하지 않는다가 60%.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쪼끔 보완이 좀 필요한데 에 뭐 그래프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지율이 54% 까지 갔어. 54% 인데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분명히 분위기 좋았거든. 부정표가 27% 니까 야 이거는 이게 거꾸로 된 거보다 더 심하게 바뀌었다는 얘긴데 지금 이게 요때부터 이게 박살, 박살, 박박살, 박살 얘가 예전엔 2 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어 요때가 또 그 이준석 사태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빨리 하락하고 있는 거고 엄청나게 부정표가 빨리 올랐다라는 건데 요 사이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잃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끝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매우 잘하고 있다가 달랑 9 밖에 안 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 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도 60세 이상도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 70세 이상 분들만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 대구, 경북도 매우 못하고 있다가 좀 높아요. 부산, 울산, 경남은 장난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요 두 지역이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심각한 거야. 이 쪼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준석을 내치고 그 뒤에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준석 사태 이후에 물론 이전에도 인사 파동이 있고 이랬지만 인제 당이 막 혼란스러우면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 이후로는 완전히 막 구렁텅이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다 봤듯이 대통령실의 어떤 능력 부족, 또 권선동의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역할에 대한 또 능력 부족, 뭐 윤핵관들의 부족, 뭐 이준석을 제외한 나머지의 인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인제 정치적 부재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인제 사라져 버린 부분들, 또 이념적인 여러 그 의문부호가 붙는 정책들, 이게 다 합쳐지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자체가 우파들의 어떤 임시적인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핵관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이 분위기가 문재인처럼 계속 갈 거다. 문재인 팬덤 마냥 우리 우파 쪽도 계속 간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든 뭐 이런 애 다 내쳐도 우리끼리 가도 충분하다고 하는 커다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제 아무래도 내가 지적하는 이 툴투버적인 시각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툴투버들이 협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자기네들 오직 그 증오와 복수와 무슨 처벌과 감별 이런 쪽에 맞춰진 컨셉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끝없는 자기네들끼리 심판하고 감별하다가 지금 이 돌아올 수 없는 지금 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대목에서 쪼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보면 결국 대통령이 뭐 나서든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의 쇄신이 인제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헛발질이 나오고
오류가 나오고 이 지지율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10%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어느 조사에서는 "10%대 지지율까지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사가 좀 특징적인 게 이 조사가 먼저 나온 지표를 다른 여론조사들이 비슷하게 따라가더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이번에도 그런 정확도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업체가 뽑은 세계 주요 지도자 조사에서 19% 지지율을 찍었습니다.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 했는데 미국의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모닝 컨설트가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22개국 가운데 22위에 해당했다. 아 이거 참 뭐 인도 총리가 74%로 1위 뭐 등등등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쫙 나와요. 아무래도 뭐 파란 게 긍정이고 이런 게 뭐 부정이겠지. 여기 인제 윤석열 대통령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조사는 우리가 뭐 이제 흥미로 봐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이 저 조사가 먼저 24를 찍으면 그 뒤에 여론조사가 24% 찍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어 약간 좀 저 조사가 그래서 마치 미래를 보여주듯 '미리 선반영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 같은데 이번에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 한 우파로서 좀 틀리길 바라야지 10%는 너무 처참하잖아. 음. 그리고 어떤 할까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뭔가 우파 진영 자체가 지금 굉장히 구태적으로 가고 있어. 구태적이고 굉장히 후져가고 있다는 거지. 막 도로 한국당 시절? 진짜 도로 막 옛날 시절로 돌아가니까 '야 이건 쪼끔 야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잖냐.' 이 지지자들이 막 뭐라고 할까나 이게 '새로운 세상이 왔다. 정말로 좀 더 나은 세상이 왔다.'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고 이게 너무 구태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에서 답답한 건 있지만 뭔가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뭐 전치판을 볼 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대로 가면은 약간 그때부터는 절망이야 절망. 그래서 '아 저기까지는 좀 가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빨리 이걸 보완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좀 쇄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46.4%가 가처분이 인용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기각이 돼야 된다는 건 34%입니다. 이 조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인제 좌파 쪽의 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감안해서 보셔야겠죠?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준석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돼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46%가 나왔고요. 예. 이 절차적 문제가 있고 당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에 복구 불가능하므로 "이준석 가처분 인용이 돼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했다. 근데 기각돼야 된다는 게 34%. 예 여기서는 대표 권리,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이 실제 비상 상황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야 된다는 게 34%입니다. 당연히 뭐 인제 좌파 쪽에서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어 근데 또 지역적으로 볼 때는 대전, 세종 뭐 여기도 인용이 많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인용표가 많네요. 이게 확실히 대구 쪽이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금의 어떤 구태 우파에 대한 반감이 꽤나 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대목 같아요. 여기 부산, 울산, 경남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인용이 더 높고 그러니까 좀 많이 여론이 이준석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 지금 흐름 자체가. 이런 걸 못 바꿨다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의 여론전이 이준석한테 밀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5대 5 였거든. 근데 이게 점점점 밀리고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 여론전에 장외에 있는 이준석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이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무능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각이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 아무래도 좀 이준석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보니까 요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냥 애를 밀어낸다고 이제 뭐 마구리급으로 이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정보가 많이 공급이 되고 많이 공유가 되는 시대가 돼 버렸어, 과거에 비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우파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이트가 일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베가 인제 좌파들한테 있는 대로 짓밟히고 뭐 밟히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제 우파 진영이 뭐 저항력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쪽으로 이게 누수가 일어난 거지. 그러다 이게 인제 새롭게 다시 우파 어떤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니까 반발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인제 우파 네티즌들은 새로운 곳에서 인제 또아리를 트기 시작한 거지. 근데 요런 구조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쪼끔 우리가 생각을 잘해 봐야 돼.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파에 남아 있는 이준석이나 이쪽 뭐 젊은 사람들 다 빼고 남아 있는 사람들로 진짜 이게 감당 가능한 거냐 이 시대에. 이런 걸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거기 있는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우파의 모습이라는 게 누가 싫어서 내쫓는 게 아니라 실력대로 인정받고 실력대로 승진시키고 실력대로 대접하라 이 얘기거든. 근데 지금 인제 치명적인 문제는 이준석이 대표로 있을 땐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가 이준석을 내쫓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박살났다. 이거를 일시적인 어쩌다 한 번의 현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게 이준석의 실력으로 볼 거냐가 이제 점점점 사람들 머릿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아무리 사람의 성격이 더럽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이 인정을 해야 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세대들이 만들었던 뭐랄까 윗세대에게 잘 보이고 아부 잘 떨고 뭐 싸바싸바 잘해 가지고 이빠른 소리 해 가지고 승진하는 이런 구도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은 불공정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시대를 원치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지금 우파 진영 자체가 바로 그런 원리가 먹히지가 않는 거지. 누구 측근이라서 넣어 주고 누구 아들이라서 넣어 주고 뭐 누구한테 잘 보여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미지가 훼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재인 같은 운동권들이라는 거지 우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채용이나 그런 과정은 안 된다는 거고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가 인정할 만하다. 그럴 때는 그 인간이 인성이 더러워도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대를 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